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 텐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 진짜 에어의 대세인 것 같아요. 폴테 텐트 브랜드도 이제는 다 에어 텐트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점점 경량화되면서 폴리나 나일론 에어 텐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면 텐트가 주는 쾌적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 텐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겨울 캠핑에는 웬만해서는 면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면 에어 텐트의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서 침실과 사용 공간을 아예 분리를 하고 도킹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무게를 좀 낮추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에어 텐트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40-50kg 나갔다면 요즘은 본체 무게만 하면은 20kg, 30kg대로 들 수 있게 만들고요. 또 침실 공간은 어차피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무게와 패킹을 최소화시킨 면 에어 텐트들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도킹 시스템의 에어 텐트로 간단하게 다닐 때는 그냥 침실용으로 작은 텐트 들고 다니다가 가을이나 동계 때는 또 도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텐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센트팜에서 나온 하모니와 메모리라는 에어 텐트고요. 오늘 저랑 이 제품 하나씩 리뷰하면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모니고요, 이게 메모리인데, 하모니는 23kg입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들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들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kg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즘은 본체 무게만 하면은 이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여기에 이것저것 끼면은 무게 무거워지긴 하는데, 본체와 부속 가방을 따로 들고 다니시면은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모니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메모리를 설치해서 도킹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치 방법은 그냥 펼치고 팩다운 4군데 하고 에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폴 주입구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주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개가 있으면은 편한 건 뭐냐면, 이제 공기를 빼실 때 양쪽을 열고 접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는 3m 60에 280이고요 높이는 2m 30입니다 3인, 4인 가족이 쉘터로 사용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고, 확장하고 싶으면은 타프를 또 본체 도킹해서 전실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메모리를 붙이면 쉘터를 전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공기를 넣어 주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동은 힘드니까 꼭 전동 펌프를 사용해서 자립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모니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팩다운하고 업라이팅만 해주시면 되고요. 하모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캐빈형의 에어 텐트인데, 조금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쉘터로 나와서 바닥 쪽으로 스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면 에어 텐트 중에서는 스커트 들어간 것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스커트를 넣음으로써 쉘터로 활용하기 조금 더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에어 텐트들 쓰기 힘든 게 여름에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크지 않고 딱 중간 정도 사이즈라서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인데도 그렇게 크게 힘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층고가 2m 30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측면도 거의 제 키만큼 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다 서서 돌아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쪽으로 엄청 큰 도어 들어가 있고요, 측면 쪽에도 이만한 엄청 큰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메모리 에어 텐트가 도킹이 되는 거예요. 도킹 안 시키고 그냥 이 상태로 열어서 사용하시면 엄청 큰 메쉬 도어가 있기 때문에 더울 때 개방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창을 한번 싹 다 개방을 해주고요, 옵션들 같은 거 좀 추가하면서 디테일한 부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열어줬는데 개방감 진짜 좋네요. 전면도 그렇고요, 측면도 그렇고 메쉬창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거의 메쉬 쉘터 느낌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편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커튼처럼 열리는 도어들을 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끈 하나가 있어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버클 시스템이요, 버클. 웨빙이 들어가 있고요, 버클을 껴주면은 엄청 편해요. 손쉽게 도어를 완전히 오픈을 하실 수 있어요. 사이드 쪽으로는 이 부분에 엄청 큰 메쉬창이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메모리라는 에어 텐트를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쪽으로 벨크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도킹을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도 완전히 오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내부는 두는 공간이 없네요. 측면 가서도 머리가 거의 닿지 않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다 서서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 쪽으로도 투명창 들어가 있어서 밤하늘이나 우중 캠핑을 또 즐기실 수가 있겠죠. 에어폴 두께가 엄청 두껍네요. 에어폴 두께가 15
프로파이로 정말 두꺼운 에어폴이 사용이 됐습니다. 에어폴 두께를 좀 두껍게 함으로써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폴 같은 경우는 감압 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혹은 온도에 따라서 내부 공기가 팽창할 수가 있는데 감압 밸브를 넣어놨기 때문에 과하게 주입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예요. 내부 공간은 침실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4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침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쉘터로서 사용하면은 테이블 놓고 의자 2개씩 놓고 한 4명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양쪽으로 의자에 앉으면은 한 4명씩 총 8명까지도 앉아지긴 하는데 좀 여유롭게 쓰려고 하면은 딱 4인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쉘터 쪽에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하실 수 있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벨크로가 아니라 지퍼형입니다. 360도 지퍼가 이렇게 둘러져요. 그리고 이 우물 형태입니다. 텐트 내부로 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지퍼 연결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항상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데 에어폴 기둥에 원단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틈도 막아줘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의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연결하면은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 틈으로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연통 홀잭도 있어서 화목난로 사용하실 분들은 연통 빼는 부분을 통해서 화목난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측면에 TPU 창을 달아줬는데 보통 TPU 창 같은 경우 뭐 스킨을 떼거나 외부 스킨이나 메쉬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중입니다. 이렇게 우레탄 창 달아놓고 외부 스킨 내릴 수 있고요. 내부 메쉬 스킨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갈아 낄 필요 없이 우레탄 창 걷어서 묶어서 사용을 하시다가 춥다 하면은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TPU 창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안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텐트 설치하고 타프 설치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에어 텐트들이 본체에 타프를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은 타프보다 훨씬 더 쉽게 설치도 되면서 공간을 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선호가 되는데 이 하모니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타프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도킹 타프가 있고요. 확장 타프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도킹 타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고무 밴딩이 들어가서 하에 도킹을 한다거나 비 올 때 처마를 만들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확장 타프보다 도킹 타프가 이 폭이 조금 작긴 한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킹 타프부터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확장 타프를 따로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킹 타프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뭐 짐 같은 거 놓고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킹 타프로 확장을 하면은 그늘 공간도 물론 더 생기긴 하지만 외부에 뭐 캠핑 박스나 다양한 짐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비나 눈 올 때도 왔다 갔다 할 때 내부로 비가 들이치지 않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도킹 타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도킹 타프는 이 부분에 지퍼가 들어가 있진 않아서 이 부분에 도어를 달아줄 수는 없는데 확장 타프를 연결하면은 도어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확장 타프를 연결해 줬습니다. 확장 타프를 연결하면은 쉘터만큼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TPU 창도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본체 스킨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체 도어를 떼와서 확장 타프에 연결을 했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진짜 쉘터처럼 사용이 되는 거겠죠. 도어나 아니면 TPU 창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이런 면도 사실 시즈닝 되면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플라이를 잘 씌우지는 않는데 가끔 플라이가 아쉬울 때가 어쩔 때냐면 여름 같은 때는 너무 빨리 깨요. 밝아서. 그리고 한낮에 뜨거울 때 같은 경우는 내부 온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블랙 코팅이 들어간 플라이가 있으면 참 좋죠. 이 하모니는 전체가 덮이는 블랙 코팅 플라이를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 뭐냐면 지퍼로 연결합니다. 플라이 같은 거 씌울 때 보통은 덮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모니는 아예 지퍼로 양쪽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 텐트를 완전 풀커버 해줘요. 비 오거나 폭설이나 오염으로부터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지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되고 하단 부분에는 이런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할 때 되게 괜찮을 거예요. 나이트 폴 활용해서 이렇게 올려서 내리면은 타프 따로 치지 않으셔도 되겠죠. 저는 처음에 왜 굳이 단가가 높아지는데 지퍼로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퍼로 연결되니까 클립이나 팩다운 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일단 저는 여기에 이제 메모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라는 에어 텐트고요. 이런 에어 텐트들은 여름에 특히나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죠. 타프 아래 설치를 한다거나 그늘 있는 데서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팩다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텐트는 하단 부분으로 에어빔이 3면에 있기 때문에 팩다운 안 하셔도 자립되고요. 외측 사이즈는 2m 30, 220, 높이는 140이고요. 내측 공간은 2m 4, 2m 4cm예요. 3인이 사용하기 좋은
에어 텐트입니다. 일단 자립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설치를 했고요. 설치 너무 쉽습니다. 팩다운 할 필요도 없어요. 에어만 넣어주시면 자립이 돼요. 그리고 전면쪽으로 에어빔이 안 들어간 이유는 왔다 갔다 할 때 에어빔이 높아서 좀 걸리기 때문에 전면쪽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괜찮은 무게고, 사이즈도 딱 3인 가족이 사용하기 좋아서 여름 텐트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 폴 텐트보다 훨씬 설치도 쉬워서 정말 편하긴 하네요. 실내 공간은 딱 이 정도예요. 끝에 가서도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정말 딱 3인 가족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전면이나 측면, 후면 쪽으로도 창 크게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사용할 때 공기 잘 통하면서 편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천장 쪽으로도 투명창이 있어서 밤하늘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정도 사이즈면 캠핑용 에어컨 사용할 때 효과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에어컨 배관 빼는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창으로 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만족해요. 일단 하모니 한번 도킹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하모니하고 메모리 도킹을 시켜줬는데, 도킹은 지퍼 연결하고 상단 쪽에 벨크로 연결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침실에서 바로 거실 공간 나와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큰 에어 텐트들이 무게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힘든데 두 개의 다른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쉘터, 이거는 작은 에어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따로 들 수도 있고 설치도 따로 하기 때문에 하나로 된 큰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고 동계 때도 사용하기 좋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어 텐트 사이즈와 무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도킹을 시킨 상태에서 메모리랑 하모니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도킹을 했을 때 가끔 도어를 못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도킹을 시키더라도 시와 외부 스킨 다 닫을 수도 있고 메쉬 스킨도 닫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메쉬 스킨은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했을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놀다가 바로 들어가서 자도 되고요. 보통 리빙쉘 텐트들이 편한 게 이너 텐트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큰 텐트에 이너 텐트 설치하면 공간이 좀 작아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리빙쉘에 이너 텐트에 고리 걸고 설치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에어만 연결하면 되니까, 대신 이제 부피와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겨울에 동계 캠핑할 때 이렇게 세팅하면 난방요율이 높아지겠죠. 보통 침식적으로는 공간이 넓으면 난로 같은 거 틀어도 열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히터 같은 거 안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덥게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렇게 센트팜의 하모니아 메모리 에어 텐트를 리뷰를 해봤는데, 요즘에 면 에어 텐트들의 단점들이 점점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면 에어 텐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무게였는데, 본체 무게로만 하면 20kg 뗍니다. 메모리도 10kg대로 가벼워서 차량에 실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킹해서 연결을 하면은 생각보다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타프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하모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장 타프랑 도킹 타프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블랙 코팅 풀플라이가 있어서 한여름에도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저 메모리 전용 블랙 코팅 풀플라이도 있습니다. 내가 딱 사용하고 싶은 것들만 추가 구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어 텐트가 방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시즈닝이 되면은 이 면 에어 텐트도 방수가 됩니다. 물론 폭우가 진짜 심하게 내리면은 저런 봉제 부분으로 비가 셀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때만 풀플라이 씌워 주시면 되고,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족 사용한다 하면은 메모리 양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두 가족이 같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도킹 타프나 확장 타프를 통해서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영상 올라가고 목, 금, 토, 일 4일 동안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하모니 에어 텐트 77만 원이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52만 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구매하시는 분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전면 TPU 창도 한 개 같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에어 텐트 관심 있는 분들은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센트팜 같은 경우는 고가프나 다양한 전시회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